한 2시간 정도 이내에 갈 수 있는 바다 같을 때 사람 좀 없는 날에 한 번이라도 다녀오시면 가고는 싶은데. 그쵸. 시간 내기가. 선생님들 또 다른 분들은 혹시 답답하시거나 그럴 때 어디 떠오르시거나 가고 싶은 데 있으세요? 없으세요? 답답하시면 어떻게 하세요?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노래를 골라주시. 아, 예. 네, 어떠셨어요? 좋았습니다. 네, 노래는 다 좋아하니까. 다행이에요. 진짜 노래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우연치 않게 그 친구들하고 그 배를 타고 어청도로 들어갔어요. 어청도로 들어갔는데 그때 뭐 태풍까지 불어가지고 이제 배가 못 나가는 거예요. 못 나가가지고 그 어청도에서 거의 한 달 가까이 생활하는데 어청도 주민이 한 60가구 가까이 되는데 이제 섬에 사는 가구가 60가구가 가까이 되는데 이게 음식점, 다방, 술집 빼놓고 일반 가정집이 한 4-5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2층에서 이제 생활하면서 나갈 수가 없으니까 배가 안 뜨니까 그 생활하면서 가끔가다 이제 저희가 이제 다방에 가가지고 커피 마시러 가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 이 옥경이가 그 술집 아가씨도 보통 다방 아가씨들 그렇게 좋아하는 노래 맨날 들어가면은 옥경이 노래가 틀어지는 게 이게 동네 분인데 이름이 옥경이에요. 옥경인데 이 노래를 자기가 불러준다고 하면서 계속 불러주더라고. 이것도 이거 거야. 아니 이거 그냥 이거만 그냥 올려주고 이게 산정 높고 올라가고 또 높고 오르시고 이 높은 킬로미터의 그 높이가 오르시다. 자만하면 인생이 잡아줘야 되는 지금 지구의 어둠은 속에서 잠시 쉬고 있다. 왔다가 있을 사람 없었잖아. 내가 사는
추억 한 자락 좀 드릴 수 있을까요? 한 자락 좀 복잡한 사연 좀 들려주세요. 이렇게 잘 알았지 솔직하게. 아, 그게 거기서 엄청 나와요. 미스터 트롯에서 거기서 그 경연곡들이 요즘 전국체전이고 트로트 제전이 많잖아요. 네네. 거기서 뭐 노래 잘한다는 가수들이 다 이 노래 부르더라고. 부르는 어머님 살아계세요? 저희 어머니 돌아오셨죠. 아, 뭐 이렇게 안 해주는 엄마가 있겠어요? 근데 그만큼 다 자기 다 못해서 그러지. 부모만큼 자식 사랑을 우리는 못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나는 뭐 자식도 없으니까 그 사람도 모르고. 근데 엄마가 해주는 거는 생각하면은 그런 거 같아. 이렇게 딱 보면은 진짜 안 먹어서 속상하다고 너 먹으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 나지. 맞아요. 저희 어머니 지금 40살쯤 돼서 돌아가셨어요. 마흔이 넘어서 돌아가셨어요. 이런 생각이 많이 나는데 아버지는 딱 19살 되는 해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꿈에도 안 나오시더라고요. 꿈지만 꿈에 한번 나타나시는 거 아니에요.
마스터들이 이제 다 나이 드신 분들인데 네. 그 세 분 중에 한 분은 주례를 봐주고 한 분은 내 친정 한 번이 네. 해주시고 네. 그래가지고 기쁘면서도 좀 슬프고 네. 결혼식을 안 해봤어요. 네. 결혼도 안 했지만은 네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친구들 동창 초등학교도 모임을 했었거든요. 네. 3개월에 한 번씩.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총무가 여자고 회장이 남자인데 형한테 제가 죽기 전에 외동들에서 한번 입어볼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네. 근데 그 친구가 그걸 기억을 해뒀나 봐. 네. 그래가지고서 나도 모르게 회장하고 총무하고 솔로 결혼식을 해준다고 몰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몰래. 네. 그래가지고 난 몰랐는데 갑자기 친구가 내 키하고 몸무게를 물어보더라고요. 네. 제가 몸이 안 좋으니까 이제 그 지인들 그 압구정에서 이제 그 미용 외등드레스 샵에서 드레스 3개를 가지고 제가 우리 집 찾아와 온 거예요. 아. 이제 보냈다고. 네. 그래서 이제 아니 그러기 전에 어떻게 알았냐면 회장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사실은 너 솔로 결혼식 시켜주려고 그런다고 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참 어르신들 했죠. 좋기도 하고 좀 기분도 좋으면서 슬프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며칠 날 연기해서 가지고 왔더니 이거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3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가지고 퍼스트 가든이라고 거기서 이제 모이기를 해가지고 제가 방이 남원이거든요. 네. 남원에서 친구들 올라오고 서울 친구들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모여서 이제 솔로 결혼식 해준 거죠. 그 가든에서. 네. 그랬는데 이제 또 신부 시계라고 또 동창이 있던지 여자도 시계 다 해주고 네. 남자한테 해주고 이제 그래서 그렇게 먹고 이제 파티가 시작됐어요. 근데 친구들한테 너무너무 고맙고 그쵸.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노래를 무슨 노래를 이제 할까 생각 노래를 한곡 하는데 무슨 노래를 할까 생각하는데 갑자기 안 나더라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는 이 보약 같은 친구가 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 노래를 불렀어요. 아. 네. 그러셨구나. 네. 와. 근데 이거는 진짜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솔로 결혼식을 했어요. 아. 근데 그날 이제 그분이 자기 입은 드레스를 5벌을 가져왔어요. 네. 그날 사진 찍는 거. 아.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5벌을 갈아입으면서 또 찍고 사진 찍고. 네. 그런 사연이 있는 노래를 신청을 하셨군요.
나오죠. 나 어렸을 때 이 노래도 금지곡으로 됐을 거예요. 이 노래도 금지곡으로 됐을 건데 그때 당시 다방 같은 데 가면 그 조그만 장소 같은 데 가면 이 노래 많이 나왔었죠. 그 통기타 치면서 조대춘 씨가 노래 불러주고 그래가지고 네. 그때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많이 교회를 다녔어요? 데모하고 다녔어? 먹고 살려면 해야죠. 아니 필요하면 대목만 먹고 살려면 해야죠. 내 거리를 찾으려면 필요할 때도 있죠. 제가 선생님들이 어려움에 빠질 때 옆에 서 있을 거예요. 네. 서만히 있을 거예요? 아니 같이 할 거다. 그러면 같이 해야죠. 서만히 있으면 안 되죠. 파이팅! 와. 이 가사 막 써주시고 그러셨어요? 글쎄 써주고 그랬죠. 와. 예. 러브레터 쪽에 이 여자 한 줄이 아니었으니까 우와. 한 대차례 쓴 기억이 한 12장, 13장씩 이렇게 보낸 생각이 나요. 와. 예. 온 세계 청춘을 들어보면 사진빨이 잘 받았다. 찍으면 너무 잘 나왔다. 연애 편지도 많이 쓰셨다. 말니까 화려한 청춘을 보내신 것 같아요. 막 A한테도 똑같은 대로 보내고 아, 그래, 인기 많은 사람 그렇게 해야죠. 하나하나 다 쓰면 너무 힘듭니다. 그러셨구나. 다른 분들은 이 노래, 다른 분들도 많이 들으셨죠? 문자를 이렇게 보내가지고 네. 편지를 했잖아. 네. 편지 분위기를 조금 팽팽하게 많이 했지. 아, 안 했어요. 네, 그때 이거 써주셨어요? 내가 이제 아니 어떻게 이제 했으면은 이거 분위기라고 이제 편지 주고받고 막 편지를 많이 받고 아, 사진도 받고 했는데 네. 지금 다 추억은 안 돼. 여기요. 아
백사장 앞에 보면 바이섬이 하나 있어요. 바이섬에 내가 군대 생활을 거기서 했는데 그 앞에 그 초소 이제 그 백사장 앞에서 해양 경기를 했었는데 이등병 자대 배치를 받고 딱 갔는데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그 고참이 나보고 천막을 치라는 거예요. 비 오는데 그 있던 천막을 그 판초위를 벗어갖고 천막 치고 있는데 그 상황실에서 이제 무전이 왔어요. 여동생한테 그 편지가 왔는데 그 권일병이 동의를 하면 여기서 공개를 하겠대 전체가. 이 상황병이 읽을 때 그냥 읽으면 되는데 오빠 이러면서 나는 지금 비도 오고 막 서럽고 막 팥지 고창동 치면 앉아서 나보고 비 맞아서 판초이 치라고 하고 서럽혔는데 비도 오고 하루대 아빠한테 경치는 좋고 바이섬이 있는데 그 오빠 이러면서 있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야. 근데 막 비가 오니까 뭐 큰 문제는 없고 있더라고. 비 맞았어요 뭐 그럼 되니까. 그래서 맘 놓고 이제 눈물을 흘렸죠. 그 바이섬이 뭔가 장면이 그림 영화처럼. 그 절대로 안 잊어버려. 나도 네가 있어 참 좋아. 오케이. 자 여자분들. 네. 카메라. 네가 있어 든든해. 다 준비되셨어요? 자 해보겠습니다. 우리 동네가 정말 좋아. 함께라 좋아. 여기서 기사 함께라 좋아. 여기서 기사 어서 오세요. 서기사 없이 여기서 울러왔던 너 조금 힘들었던 표정이 예전나와 같아. 목소리를 까무잡잡한 소리에 오직 그것만 해왔던 두렵지만 설레임의 시작엔 네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게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린 널 믿어 의심치 그때하고 똑같아서 지금. 그때 20년으로 부르를 부르는데 그때는 근데 후를 안고 와가지고 좀 사람이 되게 하는데 대책이 없었던 거예요. 후는 있는데 그때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구절이 너무 없었는데 그리고 이제 이렇게 괜찮아 잘 될 거야. 그러면서 제가 그때 당시 그랬어. 잘 될 거야. 내가 잘 될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그랬거든요. 근데 이것이 그대로 가사에. 네. 그때하고 그 청춘 노래가 좀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진짜 이게 이어지네요. 네. 노래가. 네. 그거는 약간 슬프면서 되게 위로가 되는 노래고 이 노래는 되게 따뜻하게 이렇게 응원해주는 그런 느낌 들고 그죠? 아버지
보고 싶어요. 이 못난 딸이기에 보지 못한 얼굴을 가슴에 담고 이 밤도 울고 있어요.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아버지가 그때 너무 힘들 때 제가 이 아버지란 노래를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제 제가 만들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제가 갔을 때 술 한잔 거하게 한잔 하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 우리 막내딸 니도 술 한잔 해야지. 내가 선창할 테니 너도 그냥 노래 한 자락 해라. 그러시면서 이제 쭉 이야기하시면서 막 울기도 하시고 또 내가 노래를 하니까 웃기도 하시고 그래서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아버지 그 빈자리가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그 너무나 사무쳐서 그냥 꿈에라도 보이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 몸에 나올 때는 너무 막 힘들고 나오기도 싫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음악이 있고 또 노래가 있고 그러니까 또 우리 회원들도 있고 그래서 마음의 문이 열리니까 갈 때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남들은 저 사람 아무 걱정 없나 보다 그럴 정도로 제가 너무 좋고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유튜브에 보면은 네. 일본어는 게 또 있어요. 와. 예전에 제가 헤어질 때 그런 것도 나오고 해가지고 제일 좋아하는 노래로 선정을 하게 됐어요. 아, 네. 이거 말고 잃을 수 없는 사랑, 네. 진미령 씨의 또 미운 사랑, 아. 전부 그런 노래들만 저는 주로 좋아하시는구나. 예. 약간 슬픈 듯 하면서 그렇죠. 아름다운. 애절하면서 네. 그렇구나. 좋네요. 저희가 미운 사람은 저희가 했었죠. 처음에 불렀었죠. 그죠? 네. 저분이 진미령의 미운 사람. 저분이 네, 신청하셨었죠. 저희도 불러요. 네, 우리 그럼 선생님과 노래도 계속 또 있으니까. 부르니까 잘 네, 되네요. 선생님도 좋아하시네요. 눈물 만들
제 속에 너의 자리가 있다고 외치며 현재 제가 자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좀 안 좋은데 네. 그게 마음에 가슴에 와닿는 구절인 것 같아요. 네. 세상 모든 것에 자리가 있겠죠. 그럼요. 메리 올리버. 착해지지 않아도 된다. 사막을 100마일씩 건너며 후회하며 무릎으로 기어다니지 않아도 된다. 너의 몸속에 사는 부드러운 동물이 사랑하는 것을 그냥 사랑하게 두면 된다. 절망을 말해보자, 너의. 그럼 나의 절망을 말할 테니. 그 사이에도 세상은 굴러간다. 그 사이에도 태양과 빗방울의 맑은 자갈들은 풍경을 가로질러 움직인다. 대초원과 깊은 숲, 산과 강 너머까지. 그 사이에도 기러기들은 맑고 푸른 공기를 높게 날아 다시 집으로 날아간다. 내가 누구든 얼마나 외롭든 세상은 내가 상상하는 대로 너에게 주고 기러기들처럼 너를 소리쳐 부른다. 꽥꽥 신난 목소리로 계속 이 세상 모든 것을 속에 너의 자리가 있다고 외치며 약간 좀 많이 쓰이는 문구가 있는데 착해지지 않아도 된다가 되게 유명한 문구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살아야 잘 사는 거야. 이렇게 살아야 바르게 사는 거야. 이런 말 굉장히 많이 듣고 살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았을 때 내가 정말 행복했을까? 내가 정말 즐거웠을까 생각하면 아닐 때도 많잖아요. 근데 뭔가 착해져야 할 것 같아서 사막을 100마일씩 건너면서 막 고생스럽게 하지만 정말 이렇게 막 견디고 뼈를 깎고 고통을 막 이기고 후회하면서까지 착하게 사는 게 정말 좋은 일일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해주는 문구였던 것 같아요. 무릎으로 기지 마시고 당당하게 걸으면서 웃으면서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고통을 받아야만 잘 산다고 생각했을까?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메리 올리버는 계속 이렇게 힘든 시기에도 세상은 굴러가고 힘든 날에도 태양은 뜨고 힘든 날에도 빗방울은 계속 흩뿌려서 풍경을 가로지르고 초원과 숲, 산과 강까지 널리 퍼져간다. 세상은 다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또 기러기들은 막 하늘을 날면서 나한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 죽을 것 같지? 아니야. 세상에 네 자리 있어. 얼른 돌아와. 이렇게 막 신나게 나를 반겨준다. 그래서 계속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세상이 내 자리가 없고 나는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 같고 쓸모없이 느껴질 때에도 네 자리가 있어. 얼른 돌아와. 세상은 계속 움직이거든.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시 같았어요. 네, 그래서 고생하고 절망하고 이런 시기도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삶에.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좀 단순하고 자연의 언어를 빌어서 우리한테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가족을 엄청 많이 잃었죠. 테러 때 그 유가족들. 그분들에게도 그런 위로를 주려고 조 바이든 부통령이 그때 이걸 읽어줬던 게 아닌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잖아요. 나의 우울, 나의 절망, 나의 상실 이럴 때. 그럴 때에도 세상은 계속 굴러갑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고 같이 가요. 당신의 자리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주는 시라고 저는 느껴서 선생님들한테 꼭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혹시 좀 지난주에 속상한 일이 있으셨다거나 지금 내 인생이 뭔가 너무 초라하고 외로워, 쓸쓸해, 답답해 이렇게 느끼시고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이 시가 조금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해요.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일들을 다 헤엄쳤습니다. 가슴속에 하나둘 새겨진 별을 이제 다 못하는 것은 쉬이 아침에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닿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엄마 걱정 김형도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 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잠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대추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금강 틈틈으로 고요한 빗소리. 빈 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눈물. 수많은 것마다 나를 남는 것들 내가 내는 존재를 만들어줘서 그날조차 독립된 존재로 너는 계속 확인해주게 내가 꿈속으로 영영 날아버리지 않도록 날개가 필요 없는 마지막 피상 때까지 고마운 내 심장 나를 다시 잠깐 깨어나게 해줘서 피가 오는 건 이제 안식을 위해 만들어진 나를 위한 내 갈비뼈 바다 아래에 있는 영원한 휴식자를 둔변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지. 이런 거를 보니까 다시 또 더 새로워지는 것 같아, 이상하게.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되고 내 몸도 다시 지금 더 챙기게 되고 먹는 것도 안 먹고 먹고 싶어도 안 먹고 지금 그러거든요. 놀고 계시네요. 예. 다른 데 건강한 데 그냥 살고 있는데 내 마음도 내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 내 마음이 아프다는 걸 심장이 알려줄 때가 있어요. 막 빨리 뛰면서 너 지금 마음이 아파. 그런 걸 느낄 때 내가 살아있구나 이런 생각을 힘들면서도 느끼게 되죠. 그렇죠. 맞아요. 이번에 또 여기다 한번 또 신났어요. 와. 심장 위 한번 넣으시고. 특히 막 저기 얘기하는 그 분위기에 아무 느낌도 없고 아무도 없잖아. 저는 그게 없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마찬가지로 그 심장이 그 흥얼거리는 소리를 갖다 보면 고맙게 생각지 않고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필요하면 하는데 그걸 갖다 인지를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 네, 상당히 여기서는 그걸 갖다 이제 다시 한번 띄워주고 인지해주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네, 재미예요. 너무나 당연해서 잘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한 번 더 새롭게 이렇게 깨워주고 우리가 그냥 컵이면 컵으로만 봤던 거를 이렇게 다른 관점과 의미를 부여해서 이야기를 만들고 이미지를 만들고 해서 우리한테 선물을 해줘요. 그래서 시인들은 그런 사람이고 그래서 이 시도 진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새로운 거가 아니고 우리 곁에 늘 있는데 우리가 고맙거나 뭐 이렇게 느끼지 못했던 거를 사랑하고 고맙게 이렇게 받아들이게 삶 자체를 되게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시인들이 많이 하네요. 그래서 제가 그런 시를 좀 많이 골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 또 무슨 어디에 문학재에서 이게 또 빠지는 것 같은 그런 또 생각도 들어요. 근데 너무 문외한이었었거든요, 진짜. 너무 저는 진짜 이런 거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솔직하게. 그냥 소설책이나 가끔 한 번씩 봤는데 요즘은 이 눈 나빠진 이게 잘 안 보여요, 솔직히 이 책 같은 게. 그래서 이렇게 한 장 한 장씩 듣는데 너무 고마워, 진짜. 그리고 이거 배운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너무 즐거워, 그게. 뿌듯하다. 네. 이런 얘기 해주시면 힘이 나실 것 같아요.
실비아 선생님하고 실비아 선생님한테는 진짜 고맙습니다. 제가 더 고마우신 것 같아요. 눈풀꽃 루이스 글릭. 내가 어떠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아는가? 절망이 무엇인지 안다면 당신은 분명 겨울의 의미를 이해하리라. 나 자신이 살아남으리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대지가 나를 내리눌렀기에 내가 다시 깨어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었다. 축축한 흙 속에서 내 몸이 다시 반응하리라는 걸 느끼리라고는. 그토록 긴 시간이 흐른 후에 가장 이른 봄의 차가운 빛 속에서 다시 자신을 여는 법을 기억해내면서 나는 지금 두려운가? 그렇다. 하지만 당신과 함께 다시 외친다. 좋아! 기쁨의 모험을 걸자. 새로운 세상에 살을 내는 바람 속에서. 우하이강 마종기. 사람이 사람을 만나 서로 좋아하면 두 사람 사이에 물길이 튼다. 한쪽이 슬퍼지면 친구도 가슴이 메이고 기뻐서 출렁이면 그 물살은 밝게 빛나서 친구의 웃음소리가 강물의 끝에서도 들린다. 처음 열린 물길은 짧고 어색해서 서로 물을 보내고 자주 섞여야겠지만 한 세상 유장한 정성의 물길이 흔할 수야 없겠지. 넘치지도 마르지도 않는 수려한 강물이 흔할 수야 없겠지. 긴 말 전하지 않아도 미리 물살로 알아듣고 몇 해쯤 만나지 못해도 밤잠이 어렵지 않은 강. 아무려면 큰 강이 아무 의미도 없이 흐르고 있으랴. 세상에서 사람을 만나 오래 좋아하는 것이 죽고 사는 일처럼 쉽고 가벼울 수 있으랴. 큰 강의 시작과 끝은 어차피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물길을 항상 맑게 고집하는 사람과 친하고 싶다. 내 흔히 잠잘 때 그대가 나를 지켜보아주고 그대를 생각할 때면 언제나 싱싱한 강물이 보이는 시원하고 고운 사람과 친하고 싶다. 마종기. 돌멩이 오은. 뻥뻥 차고 다니던 것, 이리 차고 저리 차던 것. 날이 어둑해지면 운동장이 텅 비어 있었다. 골목 대장이던 내가 길목에서 이리 채고 저리 채고 있었다. 돌멩이처럼 여기저기에 있었다. 날이 깜깜해지면 돌담이 빽빽이 들어차 있었다. 좁은 길로 들어서는 일이 쉽지 않았다. 돌멩이처럼 한 곳에 가만히 있었다. 돌멩이처럼 앉아 돌멩이에 대해 생각한다. 돌멩이가 된다는 것,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 온 마음을 다해 온 몸이 된다는 것, 잘 여문 알맹이가 된다는 것, 불현듯 내 앞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 마침내 내 가슴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 철석 같은 믿음이 된다는 것, 입을 다물고 통째로 말한다는 것. 날이 밝으면 어제보다 단단해진 돌멩이가 있었다. 내일은 더 단단해질 마음이 있었다. 이렇게 여러 사람하고 시를 골라오고 낭송하고 하셨는데 좀 어떠셨어요?
시 고를 때 사실 좀 어려웠어요. 시라는 장르 자체가 또 대중적인 부분도 되게 많은데 또 한편으로는 되게 낯설고 자주 접할 수 있는 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하다가 처음에는 선생님들이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 잘 몰라서 일단은 제가 좋아하는 시 위주로, 그리고 선생님들도 같이 읽으셨을 때 좋을 것 같다고 예상한 시 위주로 가져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읽으면서 선생님들이 생각보다 처음에는 좀 낯설어 하셨지만 시 읽고 드문드문 반응해 주시기 시작해서 잘 이야기 나눴던 것 같아요. 시비는 선생님들 신청곡 받아서 네. 진행하셨잖아요. 사실 제가 뭐 연령에 상관없이 하는 일이 보통 그렇잖아요. 이제 아이들하고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저보다 조금 위 연령의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좋아하시는 노래가 아무래도 제가 많이 모를 거고. 그래서 좀 걱정이 있었죠, 저도. 그런데 너무 좋았던 게 일단 노래를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맞죠. 제가 이렇게 하면서 제일 좋을 때가 진짜 노래를 정말 즐겨주시니까 맞아요. 제가 좀 틀리거나 노래를 좀 몰랐다 그럼 제가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맞아. 이게 제가 솔직히 처음 해갖고 떠듬떠듬하다. 그런데도 다 되게 잘 해주시고, 특히 이제 이분들이 몇 년 동안 계속 같이 하시면서 서로 간 되게 믿음이 많이 쌓였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같이 노래하면 노래 실력 같은 것보다 그런 게 훨씬 더 많이 작용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각자가 시청곡을 하면 호불호가 분명히 있을 텐데 정말 이렇게 하시면서 그러지 않았어요? 정말 어떤 노래를 갖고 오셔도 다 같이 네, 다 같이 하시는 불러주셔서. 모습이 저한테도 되게 감동이고, 어떻게 보면 저의 이 음악을 하는 자존감 이런 거에도 굉장히 저도 되게 도움을 받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아요. 시 들고 갈 때마다 사실 좀 막막하기는 했죠. 근데 사실은 제가 다른 데서도 뭐 시 모임이나 이런 거를 운영해 보면 뭐 젊은 분들이든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든 약간 나이와 상관없이 또 어떤 취향과 상관없이 시 같이 읽고 어떠셨어요? 라고 하면은 다들 한동안 말이 없으세요. 왜냐면 시라는 게 읽었을 때 보이는 대로 바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니니까 생각도 좀 하셔야 되고, 또 그 생각하셨던 것이 자기 마음과 시가 약간 연결됐을 때 얘기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어색해 하시는 것 같아서 처음에는 이렇게 어떠셨어요? 라고 했을 때 아무 대답도 없을 때 그 막막함이 좀 많이 걱정도 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뭐 끝까지 그런 시간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 막막함이 사라졌던 건 아니지만, 이 막막함이 되게 당연한 거고, 또 제가 이 시를 골라왔던 이유와 선생님들하고 왜 어떤 것을 함께 나누고 싶었는지를 조금 이렇게 설명도 해드리고, 그러면 이제 반응들이 오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우리들의 방식이구나 해서 제가 시 읽고 설명해드리고 반응을 듣고 이런 과정으로 진행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제일 어려웠던 게, 이게 이제 10분 정도 하고 같이 계속 노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코로나 상황이니까 일단 마스크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도 많이 막지만 제 입을 보실 수가 없잖아요, 다들. 그래갖고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열상 앞에서 이렇게 각자 잘 모르는 노래도 있을 텐데 내가 노래를 같이 부를 수 있을까가 처음에는 되게 좀 너무 고민이 됐다고 할까? 근데 몇 시간 지난 다음에 그 고민이 많이 사그라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마스크를 이렇게 안에서 막 이렇게 노래를 해도 워낙 잘 받아주셨던 것 같고 해서 저는 역시 그게 제일 많이 어려웠던 것 같고, 그거가 너무 신경이 쓰이고 해서 다른 거는 그렇게 많이 느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역시 코로나 상황이라 선생님들도 많이 힘드셨을 것 같고 저도 색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마스크를 쓰고도 이렇게 많은 인원과 크게 이렇게 노래를 하고 게. 또 그게 맞아요. 이렇게 잘 될 수가 있구나 하는 저한테도 색다른 경험이었던 기억에 남는 장면. 이제 같이 진행하는 다른 선생님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시죠. 덜컥 왜 연락이 안 되지? 이렇게 해서 저희도 되게 걱정이 됐던 케이스가 몇 건이 있었죠. 근데
선생님이 이제 무사히 한 2주 정도 입원도 하시고 치료도 하시고 한 선생님이 그렇게 빠지셨다가 돌아오셔서 시도 읽고 노래도 같이 불렀는데 그 심보르스카의 일요일의 심장에게라는 시였는데 그 심장이 언제나 무사히 뛰어줘서 되게 고맙다. 우리가 심장한테 고마워하는 일은 없잖아요. 근데 그 시가 말하는 그냥 살아있는 생명 자체가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고 나에게 되게 감사한 일이다라는 거를 느끼게 해주는 시였는데 선생님이 때마침 굉장히 아프셨다가 무사히 회복하시면서 그 시를 너무 감동적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이미지가 아직도 그 장면이 저에게 되게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사람들이 일상을 살 때는 좀 감사하지 못하지만 어떤 굉장히 위기의 순간이나 굉장히 힘든 순간에 그 순간을 무사히 넘기고 나서 삶의 기쁨을 되게 크게 느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 선생님이 시에 감탄하셨던 모습이 시의 진수고 되게 아름다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장면을 제일 떠올리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왜 이제 아파서 몇 번 못 나오시니까 그러니까 왜 그분의 신청곡을 그분이 오면 왜 들려주자고 해가지고 결국 그 노래가 좀 노래가 재밌기도 했지만 결국 가장 잘 부르고 이번 촬영할 때도 보니까 가장 잘 알고 가장 신나게 부르는 노래가 또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오셨을 때 다들 이건 우리가 당신을 위해 준비한 함께 노래예요. 불러드려야겠다. 그 순간이 참 감동이었잖아요. 맞아요. 역시 생각해보니까 역시 그 순간이 가장 이렇게 기억이 남지 않나 싶네요. 그날 불렀던 노래가 보약 같은 친구, 네. 그리고 그 심보르스카의 일요일의 심장이 이렇게 세트였는데 그날이 되게 엄청 반짝반짝 그러네요. 빛났던 것 같아요. 또 그런 분위기에 또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더해지니까 네. 그런 노래와 시와 딱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좋은 게 같은 때였구나. 네, 맞아요. 그랬습니다. 네.